방사청 이전 얘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이제 방사청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네. 이제 과천에 있는 방사청 이거 옮길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졸속으로 또 이전하려고 막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방사청 그 이전 문제는 사실은 대전 후보 시절에 대전 네. 가서 방사청을 대전 지역으로 옮기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그리고 거예요. 국정과제에 이제 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에 빨리 달성하라. 성과를 내라. 예, 예. 아. 그러니까 방사청 이전이 아주 문제가 많게 네.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은 네. 원래 27년 입주 대전 정부청사는 새로 지어서 들어갈 계획인데 신축이죠. 신축. 그러면 27년 정도 입주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27년이면은 윤석열 정부 끝날 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선발대를 먼저 선발대. 내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런 경우도 있나요? 300명을 네. 먼저 마사의 건물을 빌려서 먼저 들어가서 네. 하고 하는 거죠. 한 네. 300명이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직원들은 네. 과천에 그대로 있고요. 있고. 두 군데 나누어서 하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27년도에 대전 정부청사에다가 방사청 청사가 완성되면은 일이 다 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신축 비용이 보면은 저기 부분 이전 있잖아요. 그렇죠. 마사회로 부분 이전하는데 179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 내년에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데 113억이고 네. 그다음 24년부터 27년까지는 그 안에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79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라고 보죠. 2, 3년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네. 방사청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K방산이 지금 물이 올랐잖아요. 한 단계 아유, 그럼요. 격상하고 있어서 관심이 폴란드에 뭐 K2 전차 1000대, 네. 그다음 뭐 K9 전 자주포 등등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의 진출에 교두보가 확보돼서 네. 방산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런 시기에 방사청이 이사한이라고 신경 쓰니라고 이렇게 될 그렇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도-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졸속이다. 네.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방사청이 대전으로 간다면은 네. 지어서 전부 몽땅 가라 5년 후에. 그렇죠. 그게 맞죠. 선발대가 미리 나누어서 네. 국정과제 조기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주장을 그래서 내년 예산 태워줄 수가 없다. 우리 국방위에서는 그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이 생각을 해요. 여당 의원들도 여당도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그래요. 그 국방위에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본인도 동의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을 내년도에 그 국방에서 태워줄 수가 없다라고 네. 했더니 방사청 간부 직원들이 다 좋아했더라고요. 뒤에서 야, 대신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일부 의원이면 중에 안규백 의원은 네. 방사청장도 아마 좋아할 거다. 위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국정과제를 그 조기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네. 방사청을 이렇게 강요하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K 방역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K방역. 자해행위인 거죠. 네. 예. 진짜 저희가 이제 외교안보 국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네. 김병조 의원님의 프로그램인데 경제 프로 같아요. 네. 그래서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산 네. 얘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진짜 국민 혈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 하나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원화해가지고 네.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과제 네. 이행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전한다. 거기도 네. 돈에도 들어간다. 예. 좀 이해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그것도 수밖에 뭐 없고요. 몇 년 쓰자고 네. 리모델링 다시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낭비가 이래저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네.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참 너무나 안보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또는 안보를 통해서 전 정부 죽이기 한 일환의 네. 그 서막이 열렸다라고 아. 봅니다. 실제 서욱 장관은 열심히 근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근무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고소고발 대상자로 였고 네. 또 검찰이 검찰에서는 뭡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했어요. 청구했잖아요. 이건 네. 말이 안 되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니까 네, 이 국방위에 있었던 네. 그 회의 그러니까 회의록을 공개하자. 네, 국민의힘에서 찬성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공개하게 되면은 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음. 월북 추정이 맞다. 아, 국방부 판단이 맞다라는 뉘앙스로 대부분 네. 얘기를 하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네.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네. 드러내는 네. 회의록 예. 이게 좀 공개가 되면 공개해야죠. 예. 음, 그것은 SI를 그대로 원본을 비공개 회의 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네. SI 정보를 다루었던 정보본부장과 그 당시 장관이 말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하. 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공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네. 하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안보몰이를 통해서 전 정권 죽이기를 하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저희 국방위에서도 네. 전반기 후반기 국방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현장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검찰이 강제 북송 의혹 관련해 가지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네.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정정국 이른바 사정정국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지율도 네. 그렇고 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좀 엇박자를 내면서 네. 한미 동맹이 정말 강화되고 있는 거 맞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카드를 좀 계속 꺼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게 좀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 우려했던 지점이 대부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우려했잖아요. 그 그렇죠. 우려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음, 사람은 자기 경험과 아는 것 위주로 행동을 하기 쉽잖아요. 네, 검찰만 평생 해오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도도 낮아지고 외교 참사,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다른 네.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고 네. 결국은 그 칼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여야가 똘똘 뭉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포용 정치를 써서 똘똘 뭉쳐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분열 정치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똘똘 뭉쳐도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야 특히 정부 여당에서 네. 계속 이런 자세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그냥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 하던 대로 그래 맞다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대응을 하게 되고 네. 불문율이 있는데 최고의 안보는 예.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은 네. 극복 가능하잖아요. 음. IMF 때도
하나로 뭉쳤잖아요. 그렇죠. 금반지, 은반지 내놓으면서 하나로 뭉치니까 빨리 조기에 IMF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대통령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보몰이 했던 여러 걸 다 취소하고 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면서 포용 정책을 써서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갈라치기 해서 네. 전 정권 그리고 또 동해 그 흉악범 월북 북송 사건을 또 갈라치기 하고 네. 계속 이렇게 해서 사정 정국으로 가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보 위기와 경제 네. 위기를 제대로 돌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 가는 것이죠.